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개념 보정이 제일 많이 필요한 추세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몇몇 분들이 감사하게도 영상 주제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채널 목표와 많이 벗어난 주제는 뒤로 미루고 관련된 주제는 우선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지표 가이드 시리즈의 목표는 지표나 오늘 다룰 추세선 같은 차트 기본 개념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중 대부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매매할 시 겪게 될 손실, 시간, 그리고 멘탈의 타격 같은 걸 이제 방지하는 역할과 잘못된 정보들을 보정해서 실용성 있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잘못됐고 보정이 필요한 개념이 추세선입니다.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추세선이라고 치면은 나올 수 있는 이제 볼 수 있는 정보는 진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제작하신 영상이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했고 앞으로도 이제 시청할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보면 너무 위험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영상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추세선을 빨리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선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막 고수들은 추세선이나 뭐 지지 저항만으로 매매한다 이런 얘기도 한때 많이 돌기도 했으니 추세선 개념은 단순합니다. 상승 추세선 저점들을 연결한 선, 하락 추세선 고점들을 연결한 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이탈과 영향인데, 영향은 이제 지지나 저항을 추세선에서 받는 걸 영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선 그냥 긋고 이탈하면 반대 추세가 나오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추세 매매를 하려면 이제 여기서 진입을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단 추세선 긋고 이탈 시 여기서는 숏을 잡겠죠. 여기는 추세선을 긋고 여기 터치를 할 시 추세 방향으로 롱을 잡는다 이런 뜻인데 정말 어딜 가서 찾아봐도 다 인형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추세선 하나로 수백 수천 퍼센트 수익을 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세선을 잘 알아도 수익 내기 어려울 뿐더러 저런 간단한 개념만 아는 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입니다. 실제로 구글, 유튜브, 네이버에서 추세선 공부하고 자신감을 얻은 후 실매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추세선 보고 공부하고 나가지고 백테스트도 몇 번 해보고 진짜 추세선만 잘 그으면은 이게 평생 수익 수단이 될 것 같다. 익정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4.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저점간을 배운 대로 추세선을 긋습니다. 여기 추세선 이탈이 나와요. 그럼 여기 원칙대로 하면 숏을 진입하는 거겠죠? 손절 경우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이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추세선을 잘못 그었구나. 손절하고 추세선을 보정해서 새로 긋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었죠. 이 위쪽 저점으로. 이제 잘못 그었다 판단하고 아래 저점으로 긋습니다. 다시 이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맞겠지 하면서 또 숏으로 들어갑니다. 이탈 시 숏이니까.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경우가 일어나죠. 또 상승이 일어납니다. 일단 손절하고 두 번 연속 손절이 났으니까 좀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상황을 한번 지켜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정한 추세선은 일단 이탈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귤게 행보를 그립니다. 제가 그린 추세선 진입 예시가 운이 안 좋은 자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오는 빈도가 절대 낮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나오고 최근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정말 최근에 나온 하락 차트인데 하락 추세입니다. 꽤 큰 추세예요. 만약 여기서 추세선 매매로 역추세를 잡고자 한다면은 추세선을 일단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겠죠. 하락 추세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거 한 이쪽쯤에서 제가 뭐 추세선 하락을 잡고자 하면 여기랑 여기랑 고점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은 원칙대로면 여기나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면은 이탈을 했으니까 여기서 롱을 잡겠죠.
자, 여기서 롱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여기 손절을 하죠, 당연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또 보정합니다. 손절을 했으니까. 보정을 하고 또 원칙대로 하면은 여기서 또 롱을 잡아야겠죠. 이탈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롱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손절을 하면, 여기서 만약 손절을 하면 손절을 한 거겠지만, 손절을 안 했다면 10일 넘게 손가락을 빨고 있을 정도로 행보가 길게 많이 옵니다. 더 심한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추세선 활용 방식 두 가지인 이탈 영향 중에 이탈만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영향은 더 심각합니다.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선 지지나 저항이죠. 자, 이제부터 추세선 개념에 대해서 제가 보정을 해볼게요. 이전에 추세선 개념 배웠던 거는 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루해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엄청 간단한 개념 하나를 쓸 겁니다. 수학 개념인데. 수학에서 선은 뭘 의미할까요? 선은 두 점 사이를 가장 짧은 거리로 이은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점 두 개를 이어주면은 그게 선이 되겠죠. 차트에서 이 점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고점과 고점이겠죠. 상승 추세선 이제 고점, 상승 추세에서 이제 저점,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이 이제 차트에서 점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긋습니다. 추세선을. 그죠? 점 두 개를 이은 선.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의 개념은 점 두 개를 이은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인가요? 아니면 추세선인가요? 이거는 추세선이 아닙니다. 그냥 선입니다. 점 두 개를 이은 거니까. 점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든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충 파동을 흘려 그려도 점 두 개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점 두 개를 이어서 나오는 선을 모두 추세선으로 보면은 차트는 추세선 파티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고. 이것도 그냥 보이는 추세선만 한 거지 실제 매매하다 보면은 추세선 엄청 많이 그려지거든요. 점 두 개로만 하면은. 점 두 개로 그려지는 추세선이 많다는 건 이제 그 가치가 없다고 봐야겠죠. 실매매하면서 추세선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점 두 개를 이은 선은 추세선이 아니라 그냥 선입니다. 자, 좌표계상 점 3개는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점 3개로 평면이 결정 안 되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을 텐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좌표계에서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정말 확률이 낮은 겁니다. 좌표계에서 점 3개를 랜덤으로 배치하면 이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는 거의 정말 확률이 낮죠. 점 2개야 어디 배치해도 선이 만들어지지만 점 3개로 선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결국 저점 2개 혹은 고점 2개로 그어진 선은 추세선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 보는 게 맞고 저점 3개 이상, 고점 3개 이상으로 이어진 선을 추세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3회 이상 영향을 받은 추세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이걸 이제 3영향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탈 시 어떤 모습인가요? 확실하죠? 처음 들어드린 예시로 보면은 아까 여기 이 경우에는 이탈 시 굉장히 난잡하죠. 여기서 이 영향 추세선으로 추세선 매매를 하면은 진짜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결과값이. 자, 이제 3영향 추세선들 좀 예시를 봐볼게요. 확실하게 이렇게 만약에 파동이 여기까지만 진행됐으면 2영향 추세선입니다. 2영향 추세선은 파동이 진행되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영향 추세선은.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그럼 3영향 추세선이 있으니까 좌표계상 점 3개가 한 직선상에 있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세선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탈 시 확실하게 이제 역추세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만약 여기까지만 진행됐다면 이 영향 추세선으로 차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줬고 3명향 추세선은 좌표계에서 특수한 경우니까 의미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이죠. 많이 지지나 저항을 받을수록 이탈시 이제 신뢰도가 커집니다. 심리 추세인데 다음에 다룰 건데, 일단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여기까지만 하면 이 영향인데 추가로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제 좌표계상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신뢰도를 많이 가질 이제 라인이다. 하지만 여기 보면 이건 하락 추세선이 아니죠. 채널 하단선이죠. 채널 하단선도 한번 예시로 가져와 본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설명 계속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 영향이죠. 이 영향인데 똑같은 라인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았으니까 3영향으로 변신. 그러면은 이제 점 3개가 일직선상 위에 있다. 특수한 케이스고 추세선으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 이탈 시 매수세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탈의 접근이 아닌 영향의 입장에서 접근해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이라면 추세선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예상하고 롱을 잡는 거죠. 하락 추세면 저항이겠죠. 기존 영향은 이렇게 이외의 저점이나 고점에서 선을 긋고 이제 추세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세선 지지 저항을 가르치는 분들은 공격적인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하는데요. 공격적인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저랑 같이 지금까지 개념 보정을 하니까 보이죠? 이거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바보인 겁니다. 두 개의 저점 고점으로 형성된 건 추세선이 아니고 단순히 선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 3형 추세선으로 이후 뭐 이탈 시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추가 지지로 대응을 하던가 하는 거지. 지금 딱 두 번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 지지 라인에서 이제 추세선에 딱 접근했을 때 이제 매수를 잡는 거는 그냥 선에다가 매수를 잡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이 영향으로 이탈 매매를 했을 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제 관점에서는 아예 이 방식으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영향이라도. 그냥 추세선 지지나 추세선 저항은 쓰질 마세요. 그냥 이탈만 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내용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내용 설명 안 하고 그냥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추세선 영향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더블탑이나 더블바텀의 지지선 혹은 저항선도 의미가 없는 거냐? 이것도 고점 2개, 저점 2개를 이은 건데 동일하게 의미가 없는 거면 더블탑, 더블바텀 패턴은 왜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2개인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지지선, 저항선을 이제 2개로 시작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뭐냐? 이것도 점 2개인데 그러면은 의미 없는 일반 선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점 2개만으로는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지지나 저항은 점 2개로 만들어진 선의 개념과 수평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수평 특수성이 추가돼가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거는 점 2개만으로도 이제 형성이 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에서 수평이라는 정보는 꽤나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지지 저항을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좌표 계산 3개 이상의 고점 혹은 저점으로 형성된 선부터 진짜 추세선이다. 이게 지금까지 내용의 한 줄 정리죠. 간단하지만 제일 많이 실수해왔을 개념이고 추세가 나왔다고 아무데나 추세선 긋고 진입해서는 손실나는 경우를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추세선 긋는 법에 대한 보정을 지금까지 했다면 활용에서는 관점을 확대해야 됩니다. 관점의 확대의 단편적인 예시는 이제 지난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지하지 못하셨을 텐데 추세선 플러스 다우이온 플러스 RSI 다이버전스를 지난 시간 RSI 다이버전스 활용법에서 설명할 때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추세선 관점 확대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3영향이죠. 이 자리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3영향 추세선에서 이제 RSI 다이버전스랑 다우 이론 관점을 합친 건데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모두 역추세를 판단하는 시그널들이니까. 또한 단순 추세선으로 보는 게 아닌 쐐기형 패턴, 삼각수렴 혹은 채널 등 패턴 속에 있는 추세선으로 해석을 하면 마찬가지로 신뢰도는 오릅니다. 세 개의 고점, 저점이 일직선상 좌표계상 있어가지고 이제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추세선이 포함된 뭐 쐐기형 패턴 혹은 뭐 채널 혹은 삼각수렴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탈 시 영향력이 훨씬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추세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추세선을 꼬리로 그려야 되나요? 몸통으로 그려야 되냐입니다. 단기 타임 프레임상 꼬리로 해야 되고 장기 타임 프레임에서는 꼬리랑 몸통을 섞어가면서 라인이 생기는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 타임 프레임이면 분봉이죠. 한 15분, 30분까지는 꼬리로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봉, 4시간봉이나 1일봉으로 가면은 굳이 꼬리로 잡고 굳이 몸통으로 잡고 회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여기는 꼬리로 잡고 여기는 몸통으로 잡고 여기 꼬리가 여기 있죠. 이렇게 틀리게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차트가 이제 1봉이랑 4시간봉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맞추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인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은 여기서 매도세나 매수세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개념에서는 이제 수렴 철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추세가 나온다고 보는 게 편해요. 왜냐면 나스닥도 하루 중에서 분명히 수렴이 나오는 타임이 있는데 일봉 차트로 보면은 1년 내내 추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영향 추세성도 가치가 있어지는 상황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꼬리로 보든 몸통으로 보든 상관없이 추세선이 나올 만한 자리는 그어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이 많이 기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나 RSI 그리고 추세선 모두 개념을 제가 설명한 걸 들으면 이해는 되시겠지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추세선. 이전에 다른 데서 추세선 배운 거랑은 약간 다르죠. 조금 더 복잡하죠.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 실제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그리고 다르게 알고 있던 내용을 실제로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보정하는 게 생소해서 그럴 겁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들을 다루고 이제 심화도 다룰 겁니다. 이전에 했던 볼린저 밴드 RSI도 추가적으로 심화를 다룰 거니까 일단 다른 뭐 지지 저항이나 피보나치나 그런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모두 한번 정리하고 심화로 넘어갈게요. 물론 그 매매법 백테스팅도 계속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는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마 음질은 다음 주 영상부터 괜찮으실 거예요. 마이크를 이제 새로 사가지고. 네, 일단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